네, 오늘 마켓 트렌드 오랜만에 하네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수부터 함께 따져보고 싶은데 또 7월 첫 거래일이기도 하잖아요. 코스피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난 6월 25일에 역사적인 고점 3,300시대를 한번 돌파를 하더니 오늘은 3,27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은 가능할까요? 일단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그 지수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는 이러한 지수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좀 계단식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제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역시 미국 시장에서 S&P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 시장으로 좀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하반기 경기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이제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 이제 이동의 증가라든가 소비의 증가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뭔가 지표의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흐름을 보시면 역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경기 민감주에서 이제 성장주로 조금 이제 이전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코스피 시장의 상승과도 맥이 닿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역시 이제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12개월 포워드 EPS 전망치를 보면은 이 상향 속도가 글로벌 시장 대비 또 선진국 대비해서 빠른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이번에 오늘 나왔지만은 수출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이익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망치의 상향 조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장의 상승열의 확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선순환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7월 1일 오늘은 또 코스닥이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빵빠레를 울려서일까요? 코스닥이 오늘 연중 최고치를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덧 1036.47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진단도 내놓던데요. 자, 그렇다면 당분간 코스피 대신 코스닥이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까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1월 고점을 먼저 돌파했고 6월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이 4월이었는데 4월에 기록했던 고점을 이제 오늘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강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주도주라든가 주도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도대체 찾기가 어렵다. 이게 어떤 시세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결국 순환매, 어떤 종목의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목 우위의 시장이 결국은 최근에 어떤 코스닥의 흐름에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패턴이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인데 사실 바이오 업종이 가장 못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 업종이 일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좀 방점을 찍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코스닥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종목의 우위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바이오라든가 또 IT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종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시즌에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전망치 대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굉장히 뭔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이 엇갈리는 시선 쪽에 어디를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기업들을 놓고 볼 때 1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118%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 또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은 2분기에는 당연히 높은 증가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증가율이 높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의 포커스는 과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수출이 이제 여름 이후에 계속해서 또 이제 어떤 계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이런 뭐 수출의 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장에서 워낙 이제는 실적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지금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에는 주가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에 7일 날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컨센서스를 보면은 10조 영업이익이 10조대 중반대에서 이제 11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이제 1분기에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면서 사실은 IM이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이 전사의 실적을 끌어올렸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전사 실적을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괴리를 느끼시는 게 삼성의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되는 그런 또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의 어떤 가격 동향 이런 부분과 이제 밀접한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만 내년엔 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목표가가 좀 하향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 실적이라든가 3분기 실적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실적의 베이스를 두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역시 매수 쪽의 의견들이 저는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가능하다는 사인을 조금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시즌과 더불어 또 챙겨봐야 할 게 경제 지표일 것 같은데요. 2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표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정점이라든가 긴축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아시겠지만 이제 미 연준이 2023년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면서 긴축의 시기가 좀 빨라졌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어요. 이게 당장이 아닙니다. 아직 2023년까지 한 2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긴축의 조건들로 언급되는 지표들은 아직 불안하죠.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자산 가격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선반영이 되면서 정상화의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사이클은 이제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고 확장되면서 정점에 이른 상황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당분간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같은 정책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는 계속해서 남아있겠지만은 미 연준 같은 경우도 과거 2013년이라든가 이런 테이퍼링 관련해서 뭔가 섣부른 긴축이 경기에 좀 악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경기 확장 구간이 좀 남아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는 여전히 성장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들이 우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과도 맥이 좀 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금리의 하향 안정까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어떤 기업의 성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정점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경기 확장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주 매력도 우위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요. 또 대어라고 하면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고평가됐다, 거품이다, 논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대어를 잘 낚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크래프톤의 공모가를 놓고 일단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기업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즘 요구를 했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정정신고서를 받아들여서
뭐 공모가를 낮출 것인지 여부에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그 IPO 과정에서 조금 이게 좀 너무 그 비교 그룹들 갖다 너무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은 이미 논란들은 이어져 왔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결국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라든가 또 이제 SD바이오센서라든가 이러한 하반기에 좀 대어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게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좀 이제 공고가를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공모가에 대한 논란은 이번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전에도 여러분들께서 뭐 특히 이제 공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상장 공모가에 대해서 거품 논란. 그래서 이제 막상 상장됐는데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아시고 여러분들도 막 열심히 청약을 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오히려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해야 되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이제 좀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제 IPO 종목들에 대해서 청약을 하실 때는 단순히 기업의 어떤 이름값이라든가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시기보다는 정당한 기업 가치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나는 어느 정도가 되면 팔겠다. 뭐 첫날에 팔겠다 아니면 좀 가지고 있어 보겠다 이런 식의 어떤 매매 전략까지 어느 정도 좀 확립을 하신 다음에 저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런 그 IPO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 참 와닿네요. 청약을 할 때 이름값에 이렇게 매몰되기보다는 정말 적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충분한지 이걸 판단을 하신 다음에 본인만의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작업도 필요하다. 휩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7월 증시 유망 업종과 매매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상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할 때는 종목을 고르실 때는 이런 그 실적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고 실적에 기반한 이런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실적 그 전망치가 사용되는 쪽은 아무래도 경기라든가 소비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이라든가 그리고 여전히 이제 경기에 대한 하반 경제 활동의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대감 때문에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같은 이런 업종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은 역시 IT죠. 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IT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께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뭐 6월장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큰 틀에서의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한쪽에 집중이 되거나 쏠림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순환하면서 폭넓게 뭔가 이제 지금 지수 레벨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고점의 레벨을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 레벨의 돌파에 걸맞는 이러한 그 종목들의 좀 키 맞추기, 레벨 맞추기가 7월장에도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시장은 실적 성장주 그리고 경기 소비주라든가 그리고 역시 이제 IT 업종 이런 그 축을 좀 두고 그 안에서의 어떤 적절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기반한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시기보다는 적정하게 이런 그 종목들을 좀 그 압축을 하셔서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순환매가 빨리 돌 때 뭐 어떤 종목을 뒤늦게 따라갔을 때 또 엇박자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조금 깔아놓고 다음 순환매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현명할 것 같은데 그 투자 아이디어로 실적 성장주, 경기 소비주, IT 업종 얘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은 6월에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연속성상에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셨던 만큼 관심 깊게 놓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낙폭을 그래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3,280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한때 1,036.4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살짝 못 미치면서 1,035.93포인트 지나가고 있네요. 과연 종가 기준으로서 또 코스피, 코스닥이 얼마나 낙폭을 줄여내고 상승폭을 키울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2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